가봅시다. 자, 오늘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라는 거는 항상 양수야. 알겠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두 점을 알아. 하나가 만약에 3이고 하나가 만약에 5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가지고 2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x1이라는 친구가 있고 x2가 있습니다. x1이 큰지 x2가 큰지 뭐야? 몰라. 알겠지? 그런데 거리라는 거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 개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큰지 모를 때는 x1에서 x2를 빼고 절대값을 씌워서 무조건 0보다 뭐하게? 큰 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얘가 이제 수직선 상일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어떤 x1에서 x2를 빼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끝나고요. 원점에서 그 전까지의 거리는 그냥 뭐 x1에서 0을 빼는 거잖아 이렇게. 그쵸? 근데 빼기에서 0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x1의 절대값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 그러면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그냥 뭐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숫자로 내가 알고 있을 때는 굳이 이러한 절대값이 의미가 있지는 않겠지. 그쵸? 절대값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모를 때 무조건 양수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절대값이에요. 자, 3하고 마이너스입니다.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되니까 얘는 5가 되겠구나.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되니까 5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에서는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좌표상에서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좌표상에 여기 보니까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 B 이 거리가 얼마인지 나는 알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어서 뭐를 만드냐?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뭐가 되겠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만큼의 이 거리가 바로 뭐냐면은 x2가 크고 x1이 지금 작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2 마이너스 x1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거리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바로 fx2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점은 fx1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fx2에서 fx1을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거리 선생님이 L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L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루트 하시고요. 당연히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을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x1 마이너스 x2 뭐 상관없어요. 제곱할 거니까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fx2에서 fx1을 뺀 거를 제곱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좌표상에서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너무나 뭐 이렇게 블락블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 B의 거리는 x좌표의 차, 이게 x좌표의 차가 되겠지. 그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 거기다가 루트 씌워준 거. 출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A, B의 당연히 거리가 되겠죠. 루트 하시고요.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됩니다. 그러면 2니까 제곱하니까 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할 거니까 여기서 여기 빼든 여기서 여기 빼든 상관은 없어요. 제곱할 건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큰 거 빼기 작은 거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4가 될 것이고 제곱하니까 1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뭐 0,0이다 그러면 얘가 뭐 4, 3이니까 3, 4, 5 피타고라스의 수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수직선 위에 A, B, C가 있습니다. 이게 성립할 때 X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요. 얘들아 이게 성립한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 봐봐.
얘들아, 이 A가 만약에 3B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A 대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3대 2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쵸? 이렇게 돼야, 이렇게 곱할 때 3B, 이렇게 곱할 때 뭐가 되겠어? 2A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들은 잘해요. 이거는 뭐 비례식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A 대 B는 얼마냐? 당연히 A는 상대방 거를 가지고 와서 6 만들고 B는 상대방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6 만들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 대 B는 상대방의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AC하고 이 BC의 길이가 똑같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BC 대 아니면 AC 대 BC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의 개수 가져오면 되니까 얘가 2 대 1이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AC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2배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자 BC는 뭐가 되냐?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AC는 뭐 여기서 얘를 뺀 거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누가 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를 빼. 그러면 x 더하기 3 절대값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는 2 곱하기 하시고 절대값. BC는 x 빼기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이게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한번 해버리면 제곱하면 x 더하기 3의 제곱은 제곱하니까 4의 x-3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겠죠. x에 관한 몇 차식이 되겠어? 2차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적절하게 뭐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x값 몇 개 나와? 2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뭐 x가 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수직선이 있습니다. a가 3이에요. b가 3이에요. 이렇게 3b가. 자, 이게 a고요. 얘가 지금 b다 이런 말이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AC 대 BC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는 뭐 한 거야? 그냥 계산에 의지해서 한 거야. 당연히 이런 과정도 필요해요. 근데 이런 과정보다 이렇게 그래프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거 도형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C하고 BC가 2대 1이니까 C는 그러면 어디 있을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다. 일단 어디 있을 수 있냐? 당연히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세 칸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C가 일단은 여기 이렇게 있다면 AC가 2일 때 BC가 1이니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가 지금 3에서 마3이니까 6이잖아. 그렇지? 6을 갖다가 세 칸으로 나누게 되면 한 칸당 거리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한 칸당 거리가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3에서 두 칸이니까 C가 여기 있으면 너는 1이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C는 또 어디서도 가능하냐라고 보면 C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고 할게요. C가 BC보다 AC가 2배가 돼야 되니까 C는 이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가능하겠지. 그러면 BC가 요만큼일 때 AC는 한 칸, 두 칸 똑같은 요만큼이 된다면 BC가 한 칸일 때 AC는 두 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알아듣겠니?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가 지금 6입니다. 그럼 요만큼의 거리가 6이 돼야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3에서 6을 더하니까 C는 뭐도 가능하다? 9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A하고 B 사이에 있는 C일 때는 1이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 바깥쪽에 있는 C일 때는 뭐였어? 9가 되는 결과를 나는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C는 즉 X값은 1 또는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문제상으로 풀어서 뭐 답이 이렇게 나와요. 알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도형은 기하야, 기하. 기하는 무조건 표현을 하고 나타내고 거기서 내가 구하시는 연습을 하는 게 나중에 어려운 거 접근할 때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이렇고요. B가 이렇습니다. 이것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일 때 양수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쵸? 자, 그럼 이것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A, B는 루트 하시고요. 자, x에서 x 차 1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에서 0 빼는 거니까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게 루트인지 10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는 a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양쪽을 제곱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거 넘어가니까 9가 되고 a 제곱이 9가 되니까 a는 풀마 3인데 양수 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죠. 자, 얘들아, 이 발전 문제 3번 이거 별표 꽝꽝꽝 이렇게 한 5개 정도 치고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러분가 어떤 거 배웠냐면 얘들아 두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있어요. X1, Y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요. X2, Y2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 B의 거리는 길이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루트를 씌운 다음에 자 X끼리의 차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Y끼리의 차의 제곱 이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맞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누구를 표현한 걸까? 여기 있는 거는 누구를 표현한 거야?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 상황을 잘 생각해봐. 그럼 뭘 표현한 거야? A, B라는 점이 있어. 그 다음에 2, 1이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두 점의 거리가 바로 얘가 되는 거지. 맞니? x에서 x를 빼고 제곱한 거 더하기 y에서 y를 빼고 제곱한 게 바로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이 두 점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셔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뭘까 얘는? 또 얘는 뭐야 얘는? 수빈아 얘는 뭐야? A랑 A랑 5인가? 5 사이에 A랑 5? 원점? 그러니까 A, B라는 점과 0, 0이 되면 되겠지. 맞죠? 그래 버리면 당연히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눈에 이제 좀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 풀네임, 이게 풀네임이잖아. 이게 풀네임, 그치?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오히려 쉽게 알아봐. 이렇다라는 거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다라는 걸 잘 못 알아본 친구들이 있어. 왜? 모양이 이렇게 안 생겼거든.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루트 하시고요. 풀네임을 만들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요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연습하시는 게 좋아. 그럼 어차피 A 빼기 0은 A제곱이고 B 빼기 0은 B제곱이니까.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얘는 A, B라는 친구와 0, 0이라는 원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앞에 있는 거는 A, B하고 0, 0 사이의 거리에다가 A, B하고 2, 2 사이의 거리를 더한 건데 이거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되면 되냐? 자 보세요. 자 0, 0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2, 1이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 알겠지? 선생님 선 하나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러면 이 A, B라는 친구가 만약에 얘들아 여기 있다고 가정해볼까? 그러면은 이게
앞에 있는 거가 되겠지. 여기 앞에 있는 쪽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가 뭐가 되겠어? 뒤에 있는 쪽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최소값을 아예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A, B라는 점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가는 게 당연히 가장 빠르겠지. 즉 A, B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을 때 여기 위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친구가 여기 앞 동네가 될 것이고요. 뒤에 있는 친구가 이 뒷동네가 될 거니까 가장 짧은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아듣겠어?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를 더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답이 어떻게 되냐? 그냥 이 다이렉트의 거리라고 보면 되니까 얘가 2,1이니까 루트 하시고요. 얘가 0,0, 0,0과 2,1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4 더하기 1 해가지고 루트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이제 눈에 보이실 거 1번 우리가 잘 학습을 했으니까 여기를 보면 얘는 당연히 A, B라는 친구하고 여기는 빼기 0이 이렇게 숨어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1,0 사이의 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A, B하고 0,1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고 보면 돼. 최소값 그러면은 A, B는 제껴놓고 여기 있는 두 점을 내가 체크해 보면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어질 수가 있고 A, B는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있으면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뭐 1이고 1이니까 얘는 얼마? 루트 2가 최소값이겠군요. 이렇게 마무리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앞으로는 거리의 합으로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3,-2예요 3,-2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1,-4니까 여기 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축 위에 많은 점들이 있을 건데 당연히 이거와 이거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이 어딘가에는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자, 이 친구가 어디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X값은 내가 모르겠지만 Y값이 0인 건 내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내가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게 필요하냐? X는 내가 몰라. 그런데 Y는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자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가 뭐하다?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A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PA 해볼게요. 자 X에서 자 얘들아 봐봐. PA하고 PB가 같으면 편의상 이거의 제곱도 당연히 뭐 하겠어? 같겠지. 그러면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뭐지? 원래는 이게 루트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렇지? 그런데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가 뭐가 돼버려? 없어지니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똑같고 AP의 제곱은 X에서 X를 뺀 A-3의 제곱 더하기 B에서 B를 빼고 제곱하니까 4와 그 다음에 PB는 X에서 X를 빼니까 A-1의 제곱 빼니까 4, 16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이거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계산만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할 때 잘 보세요. 자, 여기서 A제곱이 생기고 여기서 A제곱이 생겨.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생길 때는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알아듣겠어? 자, 그래서 A제곱은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더하기 9에다가 4니까 13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1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쵸? 근데 여기서 뭐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A 값만 마무리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 Q라고 했습니다. Y축에 있다니까는 어쨌든 간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마찬가지로 X가 0이고 Y가 뭐가 된다? 뭐 P가 된다. 또는 뭐 Q가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식은 1번 문제하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좀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L이 있습니다. L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어요. 2점 4,0이 있고요. 얘가 4,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2가 되네.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직선 LU의 점 A, B를 잡을 때 8A 더하기 4B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친구의 좌표를 한번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야. 그치?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거는 X축이 위에 있다, Y축이 위에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X, Y 둘 중에 하나는 0 처리가 되니까 하나의 미지수만 생기는 상황이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2개가 생깁니다. 일단 그럼 우리가 얘들아 얘부터 한번 체크해보자. 이 A, B라는 거는 이 직선 L 위에 있잖아. L 위에. L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A, B는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미지수가 2개니까 식 몇 개 만들어내면 돼? 2개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A, B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2A 더하기 3B는 12가 된다라는 이러한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PA와 PB가 같다 이 얘기야. 같은데 그럼 당연히 뭐도 같아? 제곱도 같아야 돼 이 말이 되겠지. 제곱도 같아야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A에서 0 빼니까 그냥 A 제곱 더하기 자 B에서 2 빼니까 B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PA의 제곱이 되겠죠. 자 PB는 A에서 4 빼니까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게 바로 PB의 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내가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같은 방법에 얘들아, A제곱 없어집니다. A제곱 없어져요. B제곱 없어지고 B제곱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남는 것만 쓰면 마이너스 4B 더하기 4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식이 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치? 그럼 이 두 식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이 두 식 연립하시면 A 값, B 값은 내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자, 삼각형의 외심과 외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외심하고 외접원 이거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자, 잠깐만 좀 복습합시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하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 A, B, C를 동시에 이렇게 지나는 원,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원을 우리는 외접원이라고 하고요. 그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외심은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외심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할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일단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눈에 보이시죠? 세 개가. 그래 안 그래? 그 세 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뭐란 얘기야?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뭐 중학교 2학년 내용은 나중에 선생님 좀 더 해주기로 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를 조금 여기서는 공부를 하고 싶냐면 외심의 위치야. 외심의 위치고요. 예각삼각형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 가지고 외심의 위치는 바뀐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디 있냐 도대체. 자,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둔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깥에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얘기가 되겠지 얘들아. 직각삼각형 얘가 중요해. 얘가 뭐 얘는 다른 것들은 괜찮고요.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점에 존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어? 빗변의 중점에. 그래야
이 외심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으니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 뭐 해야 되니까 그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존재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얘들아.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삼각형이 있는데 외심이 위치가 빗변 위에 있대. 빗변 중점이란 말 안 해. 빗변 위에 또는 삼각형의 어느 한 변 위에 외심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알아들었는데? 아,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일 것이고 왜?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외심이 삼각형의 한 변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삼각형에 만약에 변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 무조건 너는 직각삼각형이고 그리고 그 외심의 위치는 정확하게 빗변의 가운데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기 1번이고요. 자, 세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점을 이렇게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와 외심의 반지름의 길이 또는 뭐 외심의 뭐 넓이, 외접원의 넓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일단 내가 외심의 좌표를 먼저 찾아볼 거야. 그럼 외심의 좌표는 뭐냐면 자, 여기 뭐 1,7이 있고 어쨌든 마이너스 2,2가 있고 4,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외심은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삼각형이 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외접원이 뭐 이렇게 될 거야 어쨌든. 그럼 외심은 어딘가 있겠지. 그쵸?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 x,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x, y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미지수 몇 개 잡았어 얘들아? 2개 잡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식을 2개 세워야 돼. 그거 어떻게 세울 거냐? 뭐 이런 얘기죠. 얘가 P라고 한번 해보면 자, PA의 제곱하고 PB의 제곱이 같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PA의 제곱하고 PC 제곱이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거 두 개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식이 두 개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세워볼게요. 자, PA라는 거는 뭐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PB 제곱이라는 거는요, X 빼기 4네요. 4니까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P에 이렇게 오고요. PC라는 거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하다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식 세울 때 이렇게 하라고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지게 돼 있어 무조건.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없으면 쓸 필요 없고요. 그러면 4x 플러스 여기 뭐야? 4y 4니까 플러스 8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8x고 여기는 플러스 4y가 될 것이고요. 16에다가 4니까 20 이렇게 해서 식 하나 세울 수가 있겠지. 이런 것도 빨리 4로 쫙 약분해서 뭐 하든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xy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xy식이 하나가 뭐 하겠어 얘들아? 만들어지겠네. 그쵸? 그러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나는 뭐 할 수 있어? x과 y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외심의 좌표 이 친구를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1한다. 구해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1,2니까 뭐 1,2하고 1,7하고 뭐 관계 속에서 뭐 구하셔도 되는 거고 아무렇게나 구하면 되겠지. 그쵸? 그럼 반지름의 길이 알면 넓이 구하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 이 문제가 이게 이제 이쪽이 문제 계산이 얘들아 이제 헬이야 헬 계산이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문제가 나와버린 거야 그냥. 그럼 외심원의 넓이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반지름을 알아야 되지. 반지름을 알려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내가 외접원의 이 좌표를 내가 알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식 세워가지고 이거 알고 이거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넓이 구하고 이런 계산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 도형의 방정식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문제가 나와. 그러면은 내가 빨리빨리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그려보셔야 돼. 상황 파악을 해도 계산이 겁나 많아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말고 쉬운 문제가 뭐 너희들한테 염려 걱정되지는 않을 거니까
난이도 중상만 올라가더라도 겁나 계산해야 됩니다. 한 문제 풀려고 계산을 막 진짜 A4 한 장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아. 이쪽이.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을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 뭐 다 쓰고 하면 좋지. 실수도 안 하고. 시간 없어요. 근데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연습할 때부터 어차피 없어지는 거를 뭐하러 쓰고 지우고 그런 짓거리를 선생님 하냐 그 얘기야. 선생님 더 스킵 많이 시킬 거야.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그래서 좀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 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한 점 A가 2,0이고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은 변 BC 위에 있대. 변 BC 위에 있대. 그리고 좌표가 이렇다는 얘기야. 그때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 뭐냐 이런 얘기야. 이 문제 잘 봐봐. 너무 재밌어요. 자, 이런 거 없어 그림에. 이거 이렇게 말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미지화 시켜야 되는 거야. 도형은 무조건 이미지화 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보기 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은 이런 거 하려고 물론 X좌표 Y좌표 구해가지고 해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이런 X좌표 Y좌표가 큰 의미가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A야. 자,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어쨌든 뭐 있겠지. 그치? 있을 것이고요. 외심은 변 BC 위에 있대. 쌤이 아까 말한 거야. 변 BC 위에 있다고. 그러면 ABC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 직각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 그쵸? 그래서 일단은 직각 삼각형을 뭐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뭐 꼭 BC의 좌표를 지금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뭐 그리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BC는 어딘지 몰라요. 위치는 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거 위에 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뭘 구하라 그랬어? AB의 제곱 이거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 얼마냐 그런 얘기야. 얘가 직각이고. 그쵸?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얘네 둘이는 뭐하고 똑같냐? BC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뭐에 의해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쵸? 그러면 나는 BC 길이 알면 돼. 그럼 BC 길이라는 건 뭐냐? BC 길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거 AC, 이거 A, 뭐 M이라고 해볼까요? A, M의 길이 몇 배라고? 이게 다 똑같아야 되니까 2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나는 AM의 길이 구하는 거. AM은 여기 2,1 얘가 이렇게 되니까 자 AM을 한번 구해봅시다. 루트 하시고요. 2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는 3이죠. 3제곱이니까 9가 되고요. 1에서 1 빼면은 2가 되니까 제곱하면 4가 돼서 너는 루트 1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1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찾는 거는 이거의 제곱을 찾는 거니까 4에다가 13 곱하니까 52가 정답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점과 X축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AP의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문제다. 그쵸? 자, 일단 우리는 이 P라는 친구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일단은 뭐 A,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자, 그래서 AP의 제곱과 BP 제곱 내가 한번 표현해 볼 건데 AP의 제곱은 A-2의 제곱 더하기 9가 될 것이고요. BP의 제곱이라는 거는 A-4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거의 결과물은 A제곱 A제곱이니까 2A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4개, 마이너스 8개입니다. 마이너스 10개 A가 될 것이고요. 여기 4에다가 9니까 13이 있고요. 16에다가 1이니까 17이 있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플러스 30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문제 보자. 이거의 최소값과 그때 P좌표라고 했어. 그치? 여러분 앞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어떤 식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2차식이야. 몇 차식이라고? 2차식. 그러면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2차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2차 함수.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FA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FA가 어떻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고 그때의 좌표함을 구해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지. 쌤이 얘기했어요. 이거 뭘로 묶으면 4개를 10입니다. 4개하고 8개니까. 자, 쌤이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들아, 이거? 2로 묶으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이잖아. 그렇지? 반절의 부호 반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A 값은 뭐가 돼야 돼? A 값은 3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A 값이 얼마일 때? 3일 때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A 값이 3일 때, 그때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 여기다가 3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럼 9, 2, 18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36 더하기 30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m이라는 거는 1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소값은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좌표는 a가 3이니까 3,0일 때 내가 찾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자, 이렇게 A에 관한 2차식, B에 관한 2차식, K에 관한 2차식, 꼭 X가 아닌 어떤 움직이는 점에 대한 2차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이렇게 있어요. O, A, B도 있고요.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내부에 점 P가 있습니다. 뭐 한번 느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요. 얘가 Y,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0 여기네요. 3,0이니까 여기라고 하고요. 0,6을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3, 얘가 6. 자, 그러면 이러한 삼각형이 일단 만들어지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러한 삼각형의 내부에 어떤 점 P가 뭐 이렇게 있겠다. 이런 얘기죠. P가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 알겠지? 그러면 사항적으로 얘도 뭐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들아? P가 갖다가 x, y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OP라는 거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것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AP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PB는 x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의 값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선생님이 편의상 그냥 xy가 다이기 때문에 fx는 fy라고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L이라는 친구는 뭐가 되냐 봤더니 x제곱이 있으니까 3x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제곱도 y제곱이니까 플러스 3y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x는 여기서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x가 될 것이고요. y는 여기서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2y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 9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36이 나와. 9하고 36이니까는 플러스 45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x는 x대로 그 다음에 y는 y대로 한번 이렇게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얘는 3으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x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3으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4y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이렇게 있겠다.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여기가 완전 제곱이 되고 여기가 완전 제곱이 돼서 0이 됐을 때가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 3에 얘가 이거니까는 x-1의 제곱 이렇게 돼야 돼. 플러스 여기는 3에 y-2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그러면 45 하시고요.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서 1 들어갔지. 근데 3이니까는 여기에 3이 들어갔어요. 완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쵸? 여기는 4가 들어갔는데 3이니까 12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런 쪽으로 얼마가 지금 들어간 거야? 15가 들어갔으니까 15를 여기서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뭐가 되겠어? 3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쪽으로 L이라는 친구는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지금 완전 제곱의 상황이니까 이 친구가 0이고 이 친구가 0이 됐을 때가 당연히 얘가 최소가 되겠지. 그리고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 30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얘들 잠깐 보시면, 잠깐 보세요. 지금 그래서 그 좌표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 얘가 0이고 얘가 0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최소가 되게 하는 좌표는 누가 되냐라고 보면, x는 1이고요. y는 2가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맞죠? 즉, 1,2라는 친구가 좌표가 된다. 이런 얘기야. 선생님은 이 좌표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좌표는 뭐냐? 자, 어떤 삼각형이 있어, 얘들아. 여기 내부에 어떤 점이 있어.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각 꼭지점과 이렇게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이 점은 과연 누구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여러분 무게중심 배웠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무게중심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 무게중심이 뭐야?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야 돼? 찾으려면.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그치? 무게중심은 얘들아. 자, 보세요. 이 2학기 때 배우는 기하 파트는 고등학교에서는 기하가 따로 없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성질들을 좌표상에 올려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그 기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르면은 이런 문제들을 못 풀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게중심은 BC의 중점이 있어요. AB의 중점이 있고요. AC의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어. 이렇게 중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중선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그러면 중선 몇 개가 있어? 당연히 3개가 있겠지. 3개가. 이 중선 3개의 교점,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게중심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좀 알아두시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과정에서 배웠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가 뭐 2대1, 맞죠? 뭐 2대1, 2대1, 이런 식의 특징이 있는 거 알고 있고, 만들어지는 6개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다 뭐하다?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삼각형에 내가 세 좌표를 내가 만약에 알아. 삼각형의 세 좌표를 알면, 내가 얘들아,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조금 편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구할 수가 있냐? 바로 여기서 보면은 이 x를 갖다가 모두 다 더합니다. 좌표를. 알겠어? x를 모두 다 더하고요. 그거를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여러분 중점 어떻게 구해? 중점.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거의 중점 내가 어떻게 구하냐? X좌표하고 X좌표를 더해서 뭘로 나눠? 2로 나누는 거야. Y좌표와 Y좌표를 더해가지고 뭘로 나눠? 2로 나누면 이 중점의 좌표가 나와요. 알겠니? 마찬가지야. 중점은 평균이라는 뜻이야. 평균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 값을 더해가지고 뭘로 나누고? 2로 나누는 게 바로 중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중점은 여러분들이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게중심도 마찬가지의 의미야.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x 거 3개를 더하고 이걸 3으로 나누면 바로 1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y 거 3개를 더하고 3으로 나누면 2가 되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 좌표를 내가 알면 굳이 이러한 과정이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아니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뭐 하시면 돼? 제곱해서 더하시면 그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4번으로 넘어가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B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에 대해서 다음을 한번 물어봐라.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고 삼각형의 모양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일단 A, B의 길이 구할 것이고요. B, C의 길이 구할 것이고요. C, A의 길이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A, B의 길이 루트 씌워주시고요. A, B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니까 얼마야? 2 제곱하니까 4가 되겠죠? Y 빼니까 얼마야? 4 제곱하니까 16이라서 너는 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BC 보겠습니다. 큰 거 작은 거 빼자 2니까 4가 될 것이고요. 큰 거 작은 거 빼자 그러면 얘는 6이니까 36이 돼서 아 너는 40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CA 봅시다. 5에서 1 빼니까 4니까 제곱하면 16 4에서 2 빼니까 2 제곱하면 4가 돼서 아 넌 루트 20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AB 루트 20, BC 루트 40, CN 루트 20이 된다. 삼각형의 모양이 뭐냐? 그러면 AB를 제곱하고 이거 각각 제곱을 다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가장 큰 거와 나머지 두 개를 더했더니 만약에 얘가 크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이런 피타고라스에서 배웠죠? 얘가 삼각형이 되겠지. 이게 만약에 같으면 직각삼각형이 되고 혼자 있는 애가 크면 둔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지금 같으니까 아 너는 직각삼각형이구나.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좌표평면에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습니다.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ABC가 정삼각형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단 C는 사사분면 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판단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A는 이제 2,1 여기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가 자,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다 이런 얘기야. B가 이렇게. 그러면 일단 AB 먼저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것이고 자, 여기 있는 이 C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있을 수가 있어? 두 군데 있을 수가 있겠지. 여기 요렇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정삼각형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정삼각형 요렇게 만들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단 사사분면에 있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너를 내가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근데 이런 문제가 얘들아 조금 더 어렵게 나오려면 이렇게 나온다. 자, 이거인 정삼각형이 있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에 뭘 구하라?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의 A, B 구해서 곱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A, B 구해서 뭐 해보고 곱해보고 해야 되겠지. 그 둘 중에 뭐 한 거? 큰 거. 그러면은 지금은 이거 하나만 구하면 게임 끝나지만 이렇게 문제 나와버리면은 얘도 구하고 계산이 꽝꽝꽝꽝 이런 식이야.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A, B의 곱만 구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여기 있는 친구 얘를 갖다가 지금 A, 뭐라고 했어? B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번 이제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일단은 뭐 얘가 지금 이 길이 한번 내가 체크해 봐야 되겠지. 이 길이 체크해 보면 예를 선생님이 C죠. 자, CA의 제곱이 뭐냐라고 보면
a-2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이 ca의 제곱이 되겠다. 그 다음에 cb의 제곱은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내가 이제 같다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 거야. 같다라고 한번 놔보면 여기 있는 친구가 이쪽으로 이렇게 온다라고 보시면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 a제곱 없어지겠다. 맞죠? 없어지고요. b제곱 없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a, 여기서 마이너스 2b가 생길 것이고요. 플러스 4에다가 2니까 5가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4a 더하기 2b 더하기 5가 생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자, 5는 이렇게 약분해주고 넘어가면 8a 더하기 4b가 0이 되고 4로 나누면 2a 더하기 b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나는 확인할 수가 있어. 알겠지? 나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 a, b의 곱하기 값을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런데 이렇게밖에는 식이 안 나와. 그러면은 내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당연히 여기 있는 a, b 이 길이는 내가 구할 수가 있겠지. 그야 정삼각형이니까 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a, b의 길이를 한번 여러분이 구해보시면 여기서 얘를 빼고요. 4 제곱하니까 16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루트 씌워서 16 더하기 여기서 얘를 빼고 제곱하면은 4가 되니까 아 루트 20이 되는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AB의 길이가 20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 여기 있는 이 친구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아 루트 20인데 제곱했으니까 얘는 20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뭐 다 전개해가지고 해봤자 미지수 A가 있고 B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20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B에다가 마이너스 누구를 2A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집어넣으면 a-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20이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얘들아 니네 이거 그 중3 1학기급 할 때 배웠지? 여기가 둘 다 마마면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알고 계시죠? 둘 다 마마면 그쵸? 왜냐면 이게 훨씬 내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런 거야. 알고 있죠? 이거 a 더하기 b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이거나 똑같고요. a 빼기 b의 제곱이나 a 더하기 이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얘가 보기 좋잖아. 이쁘잖아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얘가 보기가 조금 더 이쁘잖아.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거는 양수가 편하니까 그쵸? 그렇게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제곱 4a제곱이니까 5a제곱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4개 여기는 플러스 4개니까 없어지겠다. 없어지고요. 여기는 4 여기는 1이니까 플러스 5가 20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넘어가면은 15고요. 약분하면은 3이 되니까 a라는 거는 루트 3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b라는 거는 마이너스 2a니까 b라는 친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 3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 B 두 개를 곱해버리면 답은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4번 했어요. 12번. 파포스의 뭐 중선 정리라고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나중에 그 약간 고난이도 그 도형 계산 문제에서 많이 쓰여. 이게 고3 때도 많이 쓰이고 하니까 좀 반드시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 눈에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있고요.
꼭지점에서 이 BC의 중점과 연결한 이렇게 선 하나에 그었습니다. 그럴 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렇게, 그러니까 양 바깥쪽에 있는 거의 제곱의 합은 가운데에 있는 거 제곱, 뭐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똑같아요. 길이 똑같으니까 이거 제곱의 합의 몇 배? 2배하고 똑같다라는 이런 것이 이제 파포스가 발견한 파포스의 정리, 뭐 중선 정리. 왜 중선이냐? 이 A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중선이라고 불러, 중선. 그쵸? 그래서 중점이 뭔가 나오고 내가 뭔가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공식을 가끔씩 잘 사용을 하니까 꼭 좀 하나 두세요. 왜 그러냐? 이게 어떻게 되냐?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면, 자, 쌤이 이렇게 그어서 이거를 X축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그어서 얘를 Y축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점을 갖다가 A, B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점은 C, 0이고 얘는 그러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C,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AB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AB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자 C를 빼니까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에서 0이니까요. B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이거 제곱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마찬가지 B에서 0 빼니까 B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쌤이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A제곱 있고요. A제곱 있습니다. 2A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B제곱 있고요. 여기 B제곱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B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C제곱 있죠. 여기도 C제곱이 있습니다. 플러스 2C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2AC 빼기 2AC니까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좌변을 정리한 거는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2배 하시고 AM의 제곱이야. AM의 제곱이라는 거는 이거의 제곱이고 M이라는 거는 지금 0,0이 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M의 제곱은 이제 이거의 제곱인데 얘는 0이고 얘는 마시니까 C가 되겠지, 거리가. 그리고 C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럼 뭐 자연스럽게 우리는 좌변하고 이 우변의 이 값이 뭐하다?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 엄청 중요해요.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배우는 어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 봐봐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 자, 지금 AMH 이 길이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라고. 이거 길이 알겠지? 이거 길이 구해봐.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 AM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 의해서 좌변의 제곱 81 더하기 우변의 제곱 49는 2배, 이거의 제곱 X제곱 더하기 이쪽 거의 제곱 16 이렇게 식을 세우면 당연히 뭐 이거 계산해서 X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지. 공식 모르면 못 구합니다. 끝.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 거야? 그렇지, 당연히 중점이 등장하는 상황일 때, 중점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평사가 있어요. 평사가 있고요. 평사는 여러분이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도형이죠.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공부를 했겠지만 또 이제 뭐 시험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긴 하겠지만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 엄청나게 중요해요. 삼각형부터 시작을 해서 사각형들 다 나오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피타고라스 나오고 닮음도 나오고 와, 중학교 2학년 2학기는 아주 그냥 보물단지로 가득가득 쌓여있는 수학에서는 그런 학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의 얘들아 특징이 뭡니까?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뭐 한다? 2등분 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평행삼형과 조금 더 모양이 더 예쁜 마름모는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긴 하는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지. 뭐 어떻게? 수직 2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름모는 그 수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행삼형은 그냥 2등분한다 라는 거야. 2등분한다는 건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점이 AC의 중점이라는 말이고 BD의 중점이라는 말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점이야 중점. 그런데 이런 어떤 거리의 제곱에 이런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자연스럽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뭐 하셔야 돼? 당연히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야 걔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식을 쓸 수가 있네. 얘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여기 봐봐. AC의 제곱과 AC의 제곱과 BD의 제곱, 이거 두 개의 제곱의 합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의 두 배하고 똑같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인데, 자, AB의 제곱이 여기 있고요. BC 제곱이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럼 보세요. AB 제곱이 있고 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얘들아 얘기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여기다가 2분의 1로 해서 이거 1로 나눈 거야 그냥. AC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AC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BD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AB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AC의 절반이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과 뭐가 다른 거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거 제곱 더하기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두 배하고 똑같아. 그치?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식에서는 2가 넘어가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AC를 갖다가 선생님이 얘를 그냥 A라고 할게요. 얘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뭐냐면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라는 거는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알고 있어. 중선 정리에 의해서. 맞니? 이 삼각형에서 바깥에 이거 바깥에 두 개의 제곱의 합은 자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제곱의 두 배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얘는 이렇게 된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얘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1로 묶어보면 AC라는 거는 뭐냐면 2A야. 2A의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4A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는 4B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이다 라는 이러한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던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2A니까 이거의 제곱은 4A의 제곱 더하기 이 말이죠. BD 제곱은 이거죠. 그러면 2B의 제곱한 거니까 4B 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2배의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이게 1이고 2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여기는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하고 같은지 이거 한번 체크해봐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중선 정리에 의해서 이거 AB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2배
a제곱 더하기 이렇게 내가 배웠잖아 이거 공식으로. 그러니까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얘는 지금 이거를 구하라는 건데 중선 정리에 의하면은 이게 중선 정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